환경수사원위원회 소속 노원구 출신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방청석에 오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감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소속으로 환경수사원위원회에서 의정을 따고 있는 노원구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한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굳이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어느 택시기사의 슬픈 이야기, 그리고 한강의 수질 문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그의 명확한 답은 계속적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고 우리 시장님, 그다음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러기 전에 우리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현수막으로 저와 같이 좋은 대화를 나누고 금년에 현수막에 대해서 예산과 더불어서 많은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서울의 미관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거진 현재 지금 현수막은 80% 이상 불법 현수막이 다 제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20%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상업용은 진짜 없고 관공서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미관을 위해서 한 이 현수막 정책을 펼쳐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그러면은 우리 택시 기사의 슬픈 이야기 먼저 저와 대화한 내용을 전화로 대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LPG 충전소는 전부 다 개방을 하고 주유소만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주유소들이 있어요. 그 LPG 충전소는 우리 택시들이 전부 다 LPG니까 너무 군소리 않고 다 사용하죠. 그러면 이제 기름 넣는 데에서만 그렇게 택시 주유소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유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택시 기사들은 자기네들한테 기름 한 방울 안 팔아주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맛보기로 하는 데가 있어요. 처음에는 다 개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권고사항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그 숫자가 조금씩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소변통도 가지고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개인 택시 기사들 소변통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흔히 봐요. 흔히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통에다가 그 우유통 우유 통 그거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차 안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도 시내에서는 어려워요. 버스에서 보이지. 그래서 어렵고 차가 자꾸 움직이고 하니까 어떻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골목길이나 어디 뭐 예진데 조금 이런 데서 보는데 그것도 밖에 나와서는 안 되고 차 안에서 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차 앉아서도 소변이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잔뇨가 있어요. 잔뇨가 있어서 완전히 배출을 다 못해. 서서 봐야지. 서서도
쫙 나오다가 딱 끊어졌다 잔여가 조금 있다 나오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통을 가지고 차 안에서 보면 잔여가 차 있다가 안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운전하면서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아주 곤란해요, 그게. 그래서 차 안에서 보기가 어려워서 어디 한가한데 찾아다니면서 이제 차 문자 밖에 나와가지고 통에다 받아서 보고 네. 그리고 하수도 구멍 찾아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내버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주유소 화장실 개방이 100% 다 이루어져야 그나마 조금 그 고통이 좀 덜한 거예요. 자, 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죠. 지금 이 전화 통화 내용을 들으시면서 지금 보시니까 어느 몇 분들은 웃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사실 이게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나요? 네. 예, 들었습니다. 자,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주유소를 낼 때 허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중 화장실로 되어 있고, 이 공중 화장실이 다 개방이 잘 되면은 이 택시 기사들이 다니면서 생리적인 현상을 잘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변통을 하나 택시 뒷트렁크에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전화로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과연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창피했습니다. 시장님은 주유소나 LPG 충전소의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뭐 시내에서는 제가 운전을 잘 안 해봐가지고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가 주유소에 들르면 네. 보통 화장실이 있고 그걸 이제 쓰긴 했죠. 네. 그런데 뭐 사실 이게 공중 화장실인데 실제로 아까 그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쓸 수 없었다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LPG 충전소를 가면은 당연히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기름을 넣는 주유소를 가면은 그분들이 당신네들은 내 고객이 아니니까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분들이 접촉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 그래도 화장실 글쎄 주유소 정도 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뭐 넉넉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서울에는 지금 현재 주유소라든가 충전소 숫자가 우리 청약께서는 대충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뭐 602개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예, 예. 뭐 어쨌든 간에 뭐 저는 좋은 지적해 주신 것 저기 같고요. 뭐 자료가 있네요. 예. 저렇게 다 해서 합치면 한 644곳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곳이 정상적으로 공중 화장실로만 이용만 된다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거를 개방해 주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다니면서 사실 차를 가지고 어디 마땅히 잘못 놓으면 금방 또 불법 주차 스티커 뜯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유소로 가서 생리적인 현상을 처리할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허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시장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그 특별한 공약이 있으셔요. 그 공약을 혹시 아셔요? 여기 준비해 놓으셨네요. 네, 공중 그 화장실 공약을 보니까는 쉽게 찾도록. 혁신 공약이라 해가지고 공중 화장실 쉽게 찾아두도록 도와드려요라는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혁신 공약.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예. 아니면 집행부만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 이건 제가 기억하죠. 그렇죠. 제가 예. 공약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실행했다고 저렇게 표기도 되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와 그다음에 조례 위임 사항, 그다음에 잘못했을 때 범칙금, 이것이
8조와 18조와 21조에 잘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시장님께서 저렇게 공중화장실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조차도 없어요. 조례조차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오는 화장실을 보러 온 사람한테 개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제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조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우리 의회도 잘못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적절한 과징금을 물리고 있어요. 대개 10에서 40만 원 정도의 과징금을 물리더라고요. 시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회기에 조례 하나 제안해서 통과시켜 주시죠 뭐. 조례 분명히 만들어야죠. 네. 제가 분명히 제출하겠습니다. 글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택시 기사한테 이 슬픈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소수를 위해서 많은 대변하시잖아요. 그리고 택시 기사 소수도 아닙니다. 제가 하다 답답해서 아까 좀 전에 맨 처음에 보여준 그 주유소 제가 갔다 왔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저와 그다음에 두 사람과 같이 세 사람이 갔습니다. 가서 두 사람은 소변을 보고 저는 운전대에서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마치 나오는 길에 택시기사가 마치 왔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쓰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했습니다. 정확히 봤습니다. 그리고 자, 저 사진을 보면은 화장실 앞에 마치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딱 막아져 있죠. 그렇죠? 공중화장실 규역에 분명히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에 표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개방하고 청결을 유지해줘야 된다. 그 내용이 거기에 반드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잘못했는지 아니면은 인식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저 일은 지금 택시기사들에게는 엄청난 어쩌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제가 답답해서 그 택시기사한테 이게 시장님 이게 그 택시기사가 쓰는 소변통입니다. 이거를 많은 택시기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님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가당치 않죠. 예, 뭐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아마 이제 일반 주유소에서는 LPG를 이용하는 택시는 고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런 이기적인 그렇죠. 걸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근데 어쨌든 공중 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걸 지키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지금 어떤 벌칙이나 이런 것도 함께 가야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걸 조례로나 아니면 아예 시행령 같은데 그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택시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버스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어딘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님들을 위해서도 중간중간에 사실 생리적인 욕구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지정해서 말하자면 그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제가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어디 누가 받으셨나요? 예, 그건 해결됐습니까? 예. 자, 나중에- 박 시장님 우선 네. 급하니까 각 주유소마다 이런 내용을 공지를 해주세요. 공지를 해주고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제로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님? 이 부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아까 감사 말씀 해주셨지만 네. 사실 그 이 플래카드나 현수막 네. 이거 지난번에 그걸 집중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심각하게 느끼고 정말 우리 TF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총대장입니다, 현수막. 네, 현수막 총사령관으로 그래서 사실 지금 아마 그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아마 아까 80%까지 해결됐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 문제도 뭐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이네요.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현재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반드시 속히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그 걱정하던 녹조가 지난주부터 다시 한강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현장이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서울시는 한강 둔치에서 여러 가지 축제 행사를 펼치면서 서울 시민을 오라하고 있습니다. 과연 녹조를 두고 축제하는 현장이 맞는 건지 저도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우리 물안정 국장님 나오셔서 저와 같이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순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이 주 업무 부서인지 저도 좀 헷갈려요. 한강 물에 대해서는 네네. 우리 물관리국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타 부처에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러나 수질에 관련되기 때문에 예, 수질 제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말씀을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 처음으로 전 구간에 대해서 경보를 내렸었고 네네. 그로 인해서 저는 작년 추석에 정말 한강 물이 어떤가 해서 팔당에서부터 행주 대교까지 해서 57곳을 시료 채취를 했습니다. 그것도 추석날 3일을 시간을 내서 이 사진이 그때 채취한 사진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 와가지고 2016년 다시 어김없이 또 녹조가 나타났어요.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이 녹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책임이 있고 이걸 떠나서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조의 그냥 뭐 하늘에 맡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녹조가 발생한 원인은 뭐 의원님 잘 아시는 그렇죠. 대로 이제 뭐 물의 정체, 그다음에 이제 수온이라든가 예. 그 햇빛의 유무, 그다음에 어떤 영양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데 어느 하나 요인이 의해서 지배된다기보다는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 복합돼서. 되는데, 예.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강 본류에 먼저 이제 녹조가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그 방류 유량이 줄어들면서 한강이 상당히 이제 정체 수역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팔당댐에서 이제 내려오는 물이 보통 초당 한 350 정도, 400 정도 방류해주면은 별 큰 문제 없이 이제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 뭐 150 정도까지도 네, 그렇죠. 내려가고 50까지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장 큰 어쨌든 원인이 이제 아니겠냐. 그 뭐 녹조가 발생되는 주 원인은 뭐 자연적인 것도 있고, 네네. 자 인위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인위적인 것은 결국은 우리 이 각 하수구에서 나오는 하수 처리된 물 이게 이제 가장 관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쭉 다니면서 본 수치를 보면은 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질소하고 인이죠. 그래서 작년에 57곳에 질소하고 인에 대해서 쭉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질소 같은 경우에는 상류 쪽에는 약 2ppm, 그리고 하류 쪽에는 약 한 7ppm 정도 되고 인 같은 경우에는 0.05에서 그 다음에 0.35까지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류와 하류의 차이가 거진 500에서 700% 정도 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분석은 쉽게 됩니다. 결국은 각 지천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물,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좀 더 처리가 덜 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강에 내려와서 이렇게 하류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탁한 물이 되고 있다. 이것은 확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그 용량들을 보면은 약간 시설 용량하고 운영 용량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서울시가 현재 수돗물을 생산하는 양이 하루 약 한 320만 톤 정도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물 처리량은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다만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은 한강물은 그렇게 막지는 않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요 근래에 들어와서 지금 한강은 우리 물재생센터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정수된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작업은 원 계획과는 달리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네. 늦어지는 주 원인이 뭡니까? 사실상 저희가 이제 그 사계 처리장 그 물재생센터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총인 처리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고도 처리는 지금 저희가 2012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도 처리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는 중에 그 나라에서 그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 총인 기준을 0.5로 이제 강화를 그러니까 시켰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어. 계획은 현재 몇 년까지 하기로 돼 있었죠? 이제 2019년까지로 지금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아니, 원 계획은 되게 15년 정도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그 당초에 이제 그 법률 개정을 하면서 이제 2년 내에 총인 공사를 모두 완료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희 그 시설은 이제 4개 센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워낙 대규모이고,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면 굉장히 이제 투자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우리는 이제 2019년 정도까지로 계획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한강물에 있어서 각 재생센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이패스 원료 문제가 이제 가장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3, 14, 15년도에 원료 현황을 갖다가 제가 한번 쭉 펼쳐봤습니다. 일단 2015년도만 보더라도, 자, 강우일이 103일 정도 됐는데 서남 같은 경우에는 바이패스를 108일 했어요. 그다음에 중량은 106일. 그리고 난지와 탄천은 바이패스를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중량은 너무나도 정직해. 그래서 비만 오면은 바로 바이패스 합니다. 아주 교과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남 같은 경우에는 청천시에 원류를 안 하고 그 대신 강우시에 원류를 또 수시로 해요. 그렇게 해서 강우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108일 동안 총 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에? 자, 그 다음에 원류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기 보면은 0.1mm에서부터 0.5, 0.6에서 1mm, 0.1, 2, 3, 4 이 상태에서도 우리 재생센터에서는 수시로 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원류를 어느 때 해야 됩니까? 원료는 이제 강우가 시작이 돼서 차직관 그 용량이 이제 그 하수처리장의 용량인 1Q를 넘어서 이제 유입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해서 이제 3Q가 그렇죠.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제 도전히 유입됩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용량이 오버될 경우에 능력이 안 되니까 원료를 합니다. 그런데 0.1, 0.2, 0.3 저런 수치에서도 지속적으로 원료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차직 관로와 이 펌프장에서 얼마든지 어느 면에서는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원료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또 청천시와 그 다음에 우리 강우시에 또 원료를, 강우시에 보면은 3에서 5mm 이상에서도 원료를 또 안 해요. 근데 조금 전에 봤듯이 0.1에서 0.5까지 원료 또 합니다. 뭐가 맞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그다음에 맑은 날 보세요. 서남물재생센터 얼마나 많은 원료를 하고 있는지. 간혹 맑은 날에 전일 비가 많이 와서 원료할 수 있습니다. 원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천시에 저렇게 많은 원료를 하고 있는 서남물재생센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잠깐 말씀을 좀 드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일단 그 시간당 강우량에 대해서 이제 그 원료하는 것은 이제 그 시간당 강우량도 중요하지만 이제 강우 지속 시간에 따라 가지고 전체 양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유역의 면적에 따라 가지고 그 처리장으로 도달하는 그 양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팩터들이 이제 국장님, 되고요. 그건 예. 다
예, 예.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다 알아. 예, 그리고 청천시의 서남에서 그 다 알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0.1mm, 0.2mm 이런 상태에서도 원류를 하면서도 또 저렇게 3mm, 5mm, 5mm 이상이 돼도 원류를 안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이걸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저런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따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것 같아요. 국장님은 저한테 변명 아닌 변명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거 안 맞다고 봐요. 그 다음에 특히나 요즘에 와가지고 제가 뭐 이런 내용 때문에 답답해서 얼마 전에 지난 23일과 24일 날 제가 수질 직접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제가 23일 날 날씨 맑은 날입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24일 날은 비가 온 날이에요. 비가 온 날은 제가 새벽 5시에 서남 처리장에 가서 물을 채취를 했고 23일 날은 점심시간에 가서 제가 채취를 했습니다. 저 물을 채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수치를 다 나열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동일한 날 서울시에서 또 저한테 저 자료를 주셔가지고 제가 저기다 나열해 놨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저 차이가 나는 것은 딱 단 한 가지입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내부 관로에서 채취해서 그 수치를 모든 기관에 다 제시하고 있는 거고 제가 채취한 것은 최종 방류 지점에서 채취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수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느냐? 국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가 채수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요. 그 환경부의 그 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채수하는 지점과 TMS 설치 지점을 그쪽에 이제 의뢰를 하면은 거기서 나와서 국장님 이제 답은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요. 예. 자, TMS 왜 설치해요? TMS 왜 설치합니까? TMS는 이제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 방류 수질을 제 환경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고. 뭐 수질을 그 하수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을 감시하기 위해서 국장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TMS를 설치하는 이유는 자, 현재 센터에서 잘 되고 현재 기계 동작이 모든 게 잘 돼서 물이 잘 정주돼서 지금 한강에 내보내고 있다고 평상시에 생각을 해요. 행여나 잘못돼 가지고 기계 동작이 잘못돼서 여기가 수질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TMS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TMS에서 나온 수치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언론이고 기관이고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아무 말 없으니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한번 그 기본 채수 지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서울시가 채취하는 지점이 지금 저 내부 관로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채수해온 것은 최종 마지막 지점에서 채수를 했어요. 그리고 고시에 의하면은 어떤 지점에서 채수를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도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어느 지점에서 채수를 해야 되는지. 자, 다음 장. 다음. 네. 자, 어떤 지점에서 채수해야 된다고 한번 저기 써있는 한번 보세요. 오염물질의 농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곳.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채수할 때 다른 물과 혼합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최종 방류구에서 반드시 채취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서울시는 TMS에서 만들어진 그 수치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서울시 물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아이고 한강물하고 거기서 채수하면은 같이 한강물과 섞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한강물과 섞인 거 한번 이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동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저기가 이제 신곡 서남 하수처리장입니다.
저때 시간이 약 한 새벽 한 5시 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5시 반. 자, 저런 물살을 가지고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 지점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방류구에서 최종 방류구에서 채수해가지고 우리는 서울 시민에게 정확히 알려야죠. 자, 내부에서는 이 정도 치수가 나오는데 최종 방류구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알려야 되는데 서울시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장님 들어가세요. 시험 제가 동영상 하나를 같이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비율이 한 50대겠는데. 아유, 이거 엄청난데요. 두드러면 반을 써요. 내가 이렇게 잡아도 이 고기 안 잡잖아요. 안 먹어요, 우리. 네. 내가 취미로 하시는 거죠. 이전에는 재작년까지는 어찌다가 쏘가리도 나왔는데 쏘가리도 했다가 먹었는데 그리고 지금 아미 거부터는 쏘가리도 안 먹어야 냄새가 나요. 그 경유 냄새가 나더라고, 다른 것보다. 이게 기름내가 나는 거는 완전히 어쩜 게 말살이 되는 거예요. 고기에서 소금내가 난다 하면 비린내 나는 거는 뭐 이렇지만 거기에 비린내 나는 건 보통인데 경유 냄새가 나고 확 뿌리고. 뉴스에 나온 거 이게 이거 괴물. 새빨갛게지고 민물에 들이는 게 있나? 이게 가들어서 보고 말로 좀 이 실베타가 일부인데 이렇게 하루에 2번씩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도 이 정도 되는 것은 이게 참 신기해요. 이런 분들이 가지고 그동안에 행정기관에서 서울합니다. 벌레 재난지역 선포해달라! 서울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하수처리장. 그리고 매년
송행 지지를 어겨 환경부로부터 유일한 출시입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요!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죠. 예. 한강의 지난 과거와 지금 그리고 미래의 한강 정말 불확실합니다. 박 시장님께서는 지금 저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쪽 어촌계에서 박 시장님께 보낸 공문이 제가 알기로는 50회 넘게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보시기에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의 주장이 100% 다 맞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은 어쨌든 한강, 그분들이 말하기로 한강 똥물 제발 우리한테 보내주지 마세요.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TMS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수치를 마치 재생센터의 실질적인 수치처럼 말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은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해서 거기에 나온 수질 정확하게 얘기해서 뭐가 잘못인지를 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껌볼로로 인해서 어민들의 주 수입원이 실뱀장어예요. 1년이면은 그 전에 실뱀장어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껌벌레가 나타나기 전에는 약 200kg를 수확을 했다고 그래요. 그거면은 1kg가 약 한 7,000마리고 한 마리 가격이 2,500원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은 약 35억이 된다고 그래요. 금년에는 5kg를 수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오히려 잡으면은 다 죽어버리니까. 안 잡으면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님이 대답해준 모든 서류에 보니까 껌벌레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껌벌레는 독소가 없다. 그런데 내가 무슨 어민들에게 피해에 대한 답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이에요. 시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한강의 수질을 이렇게 높여서 사실 이렇게 좀 시민들이 좀 더 이렇게 즐길 수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그런 것은 우리가 한강을 생태하천으로 바꾸는 자연성을 회복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노력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실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그런 녹조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굉장히 복합적 아까 우리 물순환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총인 시설의 경우는 사실 뭐 기준을 높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는 보는데 이제 중앙정부가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른 지방 도시들의 경우에는 사실 비용도 많이 지원을 했고 그리고 실제 그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완결을 할 수 있었고 서울시 경우는 이게 워낙 규모가 크고 네,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어서 네.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2019년까지 그 기준 하에 종인시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류수 문제는 제가 아까 뭐 자세히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용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류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물순환국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당연히 뭐 아니라 하겠죠. 아니 그 유역 면적이라든지 이게 제가 참 놀랬던 게요.
제가 실크로드를 여행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그게 완전 사막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비가 조금 오다 말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보니까 그 다리에 평소에 건천이 예. 완전히 홍수가 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요거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이 물재생센터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이 현재 BOD나 COD나 이런 기준이 과연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환경부의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죠? 정확히 한강유역환경청 거기서 실제로 이거를 조사를 하고 있고 채취하고 검사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오바가 되면 저희들한테 벌과금까지 매기는 말하자면 실제 채취해서 검사하는 기관이 서울시 물재생센터가 아니고 이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검찰에서 고발됐다 하는데 그것도 아마 실제로는 고발한 것과 달리 그러니까 시장에 시장이 뭐 얘기하신 거 TMS에 의해서 수치 그거 필요합니다. 왜? 시설 내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가지고 갑자기 수치가 바꿔지면은 시설물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거를 간과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그 TMS를 설치해가지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게 실질적인 재생센터에 어디를 채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타 기관에 알려서 이게 정확한 우리 재생센터의 물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TMS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거기는 우리 내부적인 자료를 얼마나 쓸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최종 방류구에서 수직적 혼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방류수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치수가 되지만 최종 방류구에서 나오는 그 물이 한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물로 인해서 어민들이 일정 부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의도를 아시겠어요? 그런 노력은 예. 해서 실질적으로 같은 이 한강 수질이 대저를 한다는 것은 네. 맞는데 문제는 그것이 기준에 위반돼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이게 통신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에서 직접 지취하고 또 판단하고 사실은 그 자료를 공유하는 거죠. 서울시가 그걸 무슨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게 그렇기 아니고 때문에 우리 서울시는 정확하게 최종 방류구에서 수직적 혼합에 의해서 나오는 방류수를 측정해서 그것도 공표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서울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좋은 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걸 알죠. 그러나 가장 좋은 상태에서 수평적 흐름에서 그걸 채취해가지고 그에 대한 수치만 내세우니까 지금 그 수치는 양질 수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현재 수조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자, 우리 김광수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요점이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인식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강 수질, 그다음에 현지 어민들, 그들의 아픔도 우리 서울시는 같이 다루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저희 질문 내용을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 선배님께 감사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질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는 혹시 행정어민들이 주신 공문을 받아본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